안녕하세요. 혼자일 때 더 잘하는 아이의 비결, 책의 저자 다크홀스입니다. 저는 초등교사 18년 차로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원에서 테솔 석사를 공부하였고 10여 년 이상을 영어 교과 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이 있으며 원어민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많은 원어민을 상대했고 그리고 사교육에 있는 원어민들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를 엄마표 영어로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하우를 보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편집을 잘 못해서 동영상을 원 테이크로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버벅거리거나 발음이 꼬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듣기만 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인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요? 일반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질문은 유학파인가요? 수능파인가요? 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해외로 유학을 보낼 거예요. 라고 마음을 정하셨다면 당연히 원어민이 가르치는 어학원을 유치원 때부터 보내야 합니다. 가정의 계획상 남편분이 주재원으로 미국이나 어떤 영어권 나라에 갈 예정이신 분들은 당연히 영어 유치원에 보내셔야 하겠죠. 그 아이는 한국이 아닌 미국과 같은 영미권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친구들과 막힘없는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원서 교과서를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에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회화 실력은 덤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레포트를 문법 교정 없이 깔끔하게 잘 쓸 수 있는 정도의 글쓰기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제 토론형 에세이 쓰기를 연습하고 영양사전식 단어를 공부하며 영어로 문법을 가르치는 토플형 어학원을 선택하셔도 무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가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해요. 라고 말한다면 수능 영어에 맞는 교육 목표를 먼저 설정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수능 영어는 듣기와 읽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앞당겨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 4가지 영역을 모두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이상이라면 내신 영어 들어보셨죠? 수능 영어와 같이 어떤 독해 위주, 듣기 위주의 학습 방법을 학습 방법으로 전환을 시키고 학원도 그런 형태의 학원을 다니셔야 합니다. 일단 영유를 보내야겠다, 일유를 보내야겠다를 선택하기 전에 이 영유에 대한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영유를 보내시더라도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엄마들의 최대 고민인 영유를 보내자니 월 200에 가까운 학원비가 부담이 되고 안 보내자니 자식에게 좋은 사교육을 못 해주는 것만 같은 죄책감이 듭니다. 예전에는 서울 같은 큰 대도시에만 영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영어 프랜차이즈가 성행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유를 보낼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아까와 같이 영유를 보내더라도 단점과 특성을 알고서 보낸다면 아이의 영어 성장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영어 유치원은 비쌉니다. 유치원생을 둔 부모의 연령대가 직장에서 큰 돈을 버는 직위는 아닐 것입니다.
외동이면 그나마 낫겠지만 아이가 둘이라면 한 달에 나가는 영어 유치원비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500만 원 정도라면 괜찮습니다. 방과 후 태권도, 발레, 피아노, 미술과 같은 다른 예체능 학원도 곁들여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두 부부가 맞벌이해서 영유를 힘들게 보내야 하는 사정이라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영유의 선택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집에서 쉬면서 아이와 애착 형성을 해주는 것이 자녀의 인성 발달에 더 나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영어 유치원 원어민 교사의 질이 낮습니다. 물론 모든 어학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며 대개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입니다. 광고도 해야 하고 몇 억의 고급 실내 장식과 체육 놀이시설, 도서관 정비 등 수십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게다가 한 반의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함께 담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차량 선생님의 차량 운영비까지 드는 기업적 사업입니다. 게다가 한국 학부모님의 특성상, 정서상 흑인보다는 백인, 영미권 중에서도 미국 원어민을 모셔와야 합니다. 학원에서는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 비행기값, 숙소 등 모두 알아봐주고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싼 월급을 주고 경력이 좋은 원어민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교육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한 경험도 없는 어린 졸업생을 채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요즘 K컬처가 유행하면서 한국에 놀러 삼아 1, 2년 거주하고 싶어하는 원어민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에 1, 2년 정도 있으면서 돈도 벌고 한국 문화도 경험해 보고 싶은 젊은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모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6개월 만에 딴 테솔 자격증, 일정량의 연수 프로그램 참여 이력으로 마치 질 높은 교사로 위장해서 학원에 채용이 되고 또 그렇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고 A급 경력을 가진 원어민들은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국제학교에서 제시하는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으며 채용되어 갑니다. 이처럼 비싼 학원비가 당연하다는 것은 이 영유가 일류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은 인건비, 더 많은 그 제반적인 그런 인테리어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원어민은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관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잘한다고 훌륭한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국어인 영어만 잘한다고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학생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담임 선생님을 붙여서 학부모님과 소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국 선생님도 유아교육 출신은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원어민과 영어로 소통을 잘하고 예기치 못할 상황에 대비해 보조 수업을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시하여 채용합니다. 따라서 유아기 아이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유는 그야말로 영어라는 언어를 습득하는 목표를 가진 사교육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아이의 영어 공부 정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외국어를 잘 받아들인다고 하니 영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알아듣지도 못할 언어와 낯선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영유의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듣기, 말하기 위주의 수업입니다. 즉, 말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향적인 아이에게 유리한 수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질상 내성적인 데다가 언어적 지능의 성장이 느린 편에 속한다면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항상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 영어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자녀의 특성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6째, 문자 교육을 비교적 일찍 시작합니다. 영유의 사교육비는 비쌉니다.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수업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현재 레벨보다 더 높은 수업 자료를 제공을 하고 무어라도 써서 집에 보내야 학부모님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좋아도 하십니다. 문자 교육을 비교적 일찍 시작합니다. 전문적인 포스를 뿜어야 하므로 미국 현지 영어 교과서 도입, 미국의 어디 유명 대학교의 언어 프로그램 도입 등과 같이 홍보를 합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어린 나이에 책상에 앉아 알파벳과 글쓰기가 들어간 과제를 해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립유치원은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어마무시한 능력자 선생님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립유치원에서 한글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 3세에서 5세 어린 아이들의 두뇌는 문자를 받아들일 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쪼꾸미들을 데리고 어학원에서는 영어 단어 시험을 치고 쓰기와 읽기를 시킵니다. 물론 놀이식 영어 학원이 있다고 해도 정도의 차이일 뿐 조금씩은 다 합니다. 숙제도 많습니다. 인터넷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을 학원과 연계하여 읽기 학습을 보강하여야 영어 실력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영유는 수능 성적과 유기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영유를 나온 아이와 인류를 낳은 아이들을 비교 추적한 결과 영유의 졸업과 수능 영어 성적의 상관관계는 무의미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수능 영어는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와 단어, 해석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유아기의 낮은 영어 수준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수능에 나오는 단어의 수준은 어린아이들이 쓰는 단어의 수준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유를 선택할 때는 아이의 기질, 상황, 부모의 경제력 수준에 따라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영어 유치원 무조건 나쁘니 가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영어도 잘하는 성공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비싼 영유일수록 티칭 경력이 많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기도 하고 놀이식 영어를 주로 하고 학습을 추가하는 선에서 영어 노출을 권장하는 영유도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즉, 영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영유를 해라 말하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는 없겠죠. 다만 영어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한글 독서는 필수이며 특히 EFL,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이중 언어가 아닌 베이스는 한국어이고 영어를 나중에 따로 배우는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한글 모국어가 영어 능력보다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한글 독서는 필수이며 한글 독서의 글밥 수가 늘어야지 영어의 AR 지수라는 영어의 독서 능력도 차차 높아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영어보다 모국어를 더 중요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